설탕은 맛은 좋지만 사람을 살찌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요 맛있는 걸 안 먹는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 다이어트가 아주 죽을 맛이었겠지 그냥.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짜 음식들이 생겨났는데 콩으로 만든 가짜 고기도 있고 아몬드로 만든 가짜 우유도 있고 심지어는 설탕 맛이 나는 가짜 설탕까지도 잔뜩 생겨났지 그냥. 요 가짜 설탕들은 흔히 대체 감미료라고 많이 부르는데 말 그대로 설탕 대신에 쓸 수 있는 비슷한 맛의 감미료들이요. 근데 설탕이랑은 다르게 살을 찌우지도 않고 당뇨를 일으키지도 않지. 그래서 한때는 인류를 구원할 신문물이 아니냐는 기대도 많이 받고 그랬어. 물론 의심의 논조리도 많이 받았는데 설탕 맛이 나는데 어떻게 몸에 해롭지가 않을 수 있냐 이거지 그냥. 특히 대기업들이 주려했던 설탕업계의 공격이 제일 중심이었는데 대체 감미료가 장 호르몬을 바꿔놓는다든지 장내 미생물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요런 연구 결과들을 줄줄이 쏟아내기 시작한 거지 그냥. 물론 대체 감미료업계에서도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었어. 반대로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이 없다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로 열심히 맞고를 놔댔지. 요런 논란이 터지면은 미디어들은 아주 신나는 거요 그냥. 한쪽 주장만 부각시켜가지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은 시청률이 아주 잘 나오거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제각각이었던 거는 이 모든 게 다 그냥 관찰조사에 그친다는 한계 때문이었어. 감미료라는 게 사람의 주식이 아니잖소. 감미료만 먹고 살 수는 없고 정작 주식은 다른 걸 많이 먹어야 되지. 그래서 식단에서 특정 감미료의 영양만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구팀의 의도가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아주 천차만별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요. 그럼 미국 FDA 같은 데서는 뭐하고 자빠졌었냐? 물론 연원들도 손 놓고 있던 게 아니었어. 여기서도 수많은 메타 연구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진행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정말로 퇴출시킨 감미료들도 있었고 오히려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입지가 높아진 감미료들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여러 부분에서 연구가 더 진행 중에 있지. 하여간 어찌어찌 요까지 해가지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상당수의 대체 감미료들은 안전성을 확보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됐어. 다이어트쟁이들이나 당뇨쟁이들한테는 아주 천만다행이지 그냥. 대체 감미료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합성 감미료, 식물의 잎이나 종자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 천연 상태에 존재하는 천연당, 그리고 당을 알코올로 변형해서 만든 당 알코올이 있지. 합성 감미료에서 많이 쓰이는 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카린인데 요놈들은 보통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가공식품 원재료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놈들이요. 왜냐면 요것들은 당도가 설탕에 비해 너무 강해가지고 개인이 쓰기에는 양 조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지. 수크랄로스는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감미료요. 요놈은 사람이 소화할 수가 없는 물질이라 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몸 밖으로 다 배출돼 버리고 살도 전혀 찌질 않게 되는데 안전상에도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로콜라 외에도 수많은 가공식품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놈이요. 수크랄로스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kg 기준 0.9g인데 양이 적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소. 왜냐면 수크랄로스는 당도가 설탕의 600배나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엄청나게 적거든. 참고로 제로콜라로 이 섭취 허용량을 채우려면 하루에 6리터 이상을 마셔야 넘길 수가 있어. 오전에 먼저 물 뱉어져 죽겠지 그냥. 아스파탐은 제로콜라의 이전 버전에 사용됐던 놈인데 여러 논란이 붙으면서 현재는 수크랄로스에 밀려난 상태요. 제조사 측에서야 당연히 과거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맛 때문에 교체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긴 하지. 저걸 인정했다간 아마 미국에서 소송당하고 난리가 나겠지 그냥. 아스파탐의 유해성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거리였는데 알레르기 문제, 인슐린 문제, 뇌장애, 압류발 등등 하여간 아주 별의 게 다 있었던 놈이요.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미국 FDA나 유럽 EFSA 등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뭐 때문에 퇴출됐냐? 딱 한 가지, 메탄올 문제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요. 아스파탐에 함유된 메탄올은 인체에서 포르말데히드로 변환되는데 요게 몸에서 독성 물질이거든. 물론 양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제 이걸 누가 먹나? 당연히 아무도 안 먹지 그냥. 그래서 아스파탐은 지금도 식품업계에서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소주나 막걸리 같은 데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하여간 안 먹으려면 원재료명 잘 봐가면서 피하시라고 그냥. 사카린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올려요. 이후에 미국 FDA에서 GRAS 즉 안전식품으로 인증되면서 오명을 벗긴 했는데 이미지는 이미 다 곱창난 이유지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도 대놓고는 잘 안 쓰는 놈인데 그래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됐는지 다시 찾는 쟁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구만 그냥. 사카린은 열량도 0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다 좋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맛이 없다는 게 문제요.
요게 당도는 높은데 뭔가 맛이 씁쓸하면서도 애매한 게 뭐 좀 이상하거든. 근데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요놈은 가격이 모든 걸 다 용서할 만큼 저렴하기 때문이요. 속된 말로 한 5만원어치 사면은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쓴다는 말도 있을 정도지 그냥. 그래서 알뜰쟁이들은 아주 제일 환장하는 원료기도 하고 말이오. 사카린의 일일 섭취 용량은 0.3g인데 요것도 보기보다 적은 양이 아니오. 왜냐면 당도가 설탕의 300배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갱이 단위로 넣어야 될 만큼 조금씩만 쓰거든. 그래서 양은 대부분이 문제가 없을 거고, 다만 그만큼 양 조절은 숙련도가 필요할 테니까 그거는 각오하시라고 그냥. 천연감미료로는 대표적으로 스테비아랑 나은가가 있어. 우선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스테비아는 사실 허브 이름이고 스테비아 허브에서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가 감미료요. 근데 어려우니까 보통은 그냥 스테비아라고 부르는 거지. 나도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냥 스테비아라고 하겠소. 스테비아는 세상에서 이미지가 제일 좋은 감미료 중에 하나요. 왜냐면 요놈이 허브잖소. 그니까 뭐가 왠지 막 좋고 기능성도 있고 그럴 것 같지 그냥. 실제로도 맞소. 스테비아에는 크게 두 가지 유별난 특성이 있는데, 우선은 다른 원료들 같은 경우는 좋아봤자 살이 안 찌는 정도잖소. 근데 스테비아는 무려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원료요. 스테비아에는 데르펜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요 데르펜은 혈당이랑 체지방 감소를 일으키는 놈이지. 요게 양도 많이도 들어있어가지고 과다 섭취를 했다간 아예 저혈당까지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요.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당이라니 솔깃하지 그냥. 다음으로는 허브 출신답게 폴리페놀도 풍부해가지고 항산화, 염증,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은 놈이요. 근데 요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녹차에 무려 5배에서 2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을 정도지. 물론 요놈은 양을 녹차만큼 많이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녹차가 더 우수하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그래도 감미료가 이렇다는 것 자체가 아주 사기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그럼 스테비아는 단점이 없냐? 당연히 있지. 바로 맛대가리가 없다는 거요. 요놈이 허브 추출물이다 보니까 쓴맛도 같이 나거든. 어쩐지 효능이 꼭 약 같다 싶었지 그냥. 그래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효소 처리로 쓴맛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 그리고 또 당도도 엄청 강해서 사카린처럼 양 조절도 쉽지가 않은 놈이고, 그래서 시중에는 이따가 나올 에리스리톨이랑 혼합해 놓은 제품들이 대부분이요. 스테비아의 일일 섭취 용량은 50g으로 당도 대비 아주 충분하니까 섭취량은 거의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거요 그냥. 나은가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가 감미료가 아니고 나은가에서 추출한 모그로사이드가 감미료요. 나은가 열매는 중국 광서성 계림 지역의 특산물인데 외국으로의 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 우리가 보는 나은가는 전부 다 이 모그로사이드요. 참고로 이 나은가 열매는 과거 중국에서 당약의 쓴맛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로장생의 약이라든지 신비의 과일로 불렸다는 기록도 있는데, 효능에 대한 구체적인 중국 기록도 좀 보면은 요놈이 폐렴도 낫게 해주고 기관지염도 없애주고 열도 내려주고 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해주고 변비도 낫게 해주고 장도 회복시켜준다고 나오고 있어. 엄청나지 그냥. 근데 요건 중국 옛날 기록에서의 얘기고, 현대의학 기준에서는 국제 주요기관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사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아무래도 옛날 약들은 효능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보니까 조금만 뭐만 있어도 많이 관대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그로사이드는 어떠냐? 요놈도 역시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은 탄수화물 100% 외에는 다른 건 성분이고 효능이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요. 그러니까 가짜 효능 광고에 주의하시라고 그냥. 그래도 혈당 지수에서 보다시피 흡수가 안 되는 탄수화물인 건 맞으니까 살찔 걱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모그로사이드는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은 일일 섭취 영향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진짜로 막 먹지는 말고 천연감미료들은 과다 섭취 시에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다 달고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먹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천연당은 대표적으로 자일로스, 타가토스, 알룰로스가 있어. 자일로스는 자일루톨의 원료가 되는 천연당인데 독특하게도 체내에서 설탕 분해 요소인 수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놈이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자일로스를 10% 정도를 섞게 되면 설탕 흡수율을 40% 정도까지, 혈당 지수로는 49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지. 설탕이 90%나 들어간 것 치고는 많이 떨어지지 그냥. 그래서 요렇게 혼합해 놓은 게 바로 시중에 팔고 있는 자일로스 설탕이요. 다만 아쉬운 건 저기서 자일로스 비율을 더 높여봤자 흡수 저감 효과가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요. 당 저감 효과는 저기까지가 끝이지 그냥. 그래서 다른 감미료들처럼 극단적인 저칼로리까지는 안 되는 놈이고, 그래서 사실 대체 감미료쟁이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제품이기도 하지. 그래도 설탕을 꼭 써야 되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 타가토스도 보통 설탕이랑 혼합된 형태로 많이 볼 수가 있는 놈이요. 근데 이런저런 안전성 논란이 자꾸 붙으면서 요즘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놈이지. 일단은 여러 논란들 가운데 딱히 결론이 난 건 없고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이기는 한데,
어차피 요즘은 훨씬 좋은 다른 감미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인기가 많이 식어가고 있는 놈이라고 할 수가 있어. 알룰로스는 인기가 아주 많은 대장급 감미료요. 칼로리는 사실 더 좋은 놈들이 널렸는데 좀 이상하지 그냥. 이유는 바로 편의성 때문이요. 알룰로스는 열에 강하고 당도도 설탕이랑 비슷해가지고 요리에 사용하기가 아주 쉽거든. 게다가 액상형 제품도 있어가지고 꿀이나 시럽처럼 다용도로 찍어 먹거나 부려 먹을 수도 있는 놈이요. 결정적으로 마트에만 가도 아주 널려 자빠져 있는 놈이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아주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 외 안정성 면에서도 특별히 확인된 이슈도 없고 일일 섭취 용량도 54g으로 넉넉한 편이고 그래서 요놈은 사실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이긴 한데 편의성 덕분에 활용 가치가 높은 놈이라고 할 수가 있어. 다만 맛은 끝맛이 별로 좋지가 않은 편이라 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음식 맛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점은 사용에 참고하도록 하쇼. 당 알코올은 말 그대로 당을 알코올로 환원시킨 감미료요. 그래서 당의 달달한 특성이랑 알코올에 쉽게 배출되는 특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 맛에서도 다른 감미료들이 설탕이랑 살짝씩은 차이가 있는 거랑은 다르게 요놈들은 설탕이랑 아주 유사한 맛을 갖고 있어. 원래 대상 자체가 당이었으니까 말이지 그냥. 제일 대표적인 원료로는 자일리톨, 말티톨, 에리스리톨이 있어. 자일리톨은 껌이나 사탕으로 더 유명한 놈이지. 맛은 설탕이랑 비슷하면서도 흡연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시원한 느낌도 같이 전해주는 특징이 있어. 다만 제조 공정 같은 문제로 인해가지고 일일 섭취 용량이 과거 10에서 25g에서 5에서 10g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어도 너무 적어진 상태요. 이 정도면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인데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나 그냥. 그래서 요즘은 껌이나 사탕 외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태고 한때는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각광받기도 하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발동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요즘은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상태요. 충치 예방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어렵다고 보면 되고 요놈이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소. 말티톨은 탐사보도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아주 단골로 출연하는 놈이요. 무설탕 제품 조심하라고 나올 때 바로 그놈이거든 그냥. 요놈은 실제로 시중에 무설탕 제품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가공 형태에 따라 가지고 혈당을 설탕 대비 약 76%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는 놈이요. 무설탕이라고 해봤자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지 그냥. 사탕으로 빨아먹는 수준에서는 흡수량이나 속도가 워낙에 느리니까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요것 때문에 혈당 찍어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양이 적어서 그런 거고 요놈은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원료요. 물론 설탕보단 낫긴 한데 좌우지간 제대로 알고 적당히 드시라고 그냥. 다음은 스테비아 알룰로스랑 대체감미료 3대장으로 꼽히는 에리스리톨이요. 요놈은 인기가 왜 많냐? 일단 눈으로 보이는 수치부터가 전부 다 0이지 그냥.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심지어 요놈은 또 맛도 좋소. 쓴맛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설탕이랑 아주 유사한 맛을 갖고 있지. 당도도 적당해서 양 조절도 아주 쉽고 자일리톨처럼 중치 위험도 없고 그러면서 가격도 대체감미료 중에선 저렴한 편에 속하고 말이오. 그럼 요놈의 단점은 또 뭐냐? 일단 아주 높은 온도로 가면은 단맛을 잃게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고온의 요리에서는 아예 쓸모가 없는 놈이지. 그리고 에리스리톨은 몸에서 100% 배출되는 게 아니고 10% 정도는 남아서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로 공급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균들의 먹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요. 다만 오랜 기간 많은 연구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주요기관들에서 전부 다 안전원료로 승인이 돼 있는 놈이지. 에리스리톨의 일일 섭취 용량은 대한민국 식약처랑 미국 FDA 기준은 50g이고 WHO랑 EU에서는 제한량이 따로 없어 안전성이 아주 높은 놈이라고 할 수가 있지. 다만 요놈은 장내에 영향력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조금만 먹어도 복통이나 설사가 나는 사람도 간혹 있으니까 본인에 맞는 양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먹도록 하시라고 그냥. 묵어서 건강이랑 살 빠지는 쪽으로 몰빵하겠다면 스테비아로 먹으면 되고 맛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양 조절도 편한 걸로 하겠다 하면은 에리스리톨로 먹으면 되고 저놈들은 못 쓰는 고온의 요리라든지 아니면 꿀이나 시럽 대체용으로는 보통 알룰로스가 제일 무난하고 그냥 난 다 필요 없고 가성비에 몰빵할 거다 하는 사람들은 사카린이 최고요. 요래 참고해가지고 취향 따라 선택하면 되고 근데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그냥은 워낙에 쓰기가 어려운 원료다 보니까 시중에는 보통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혼합 제품으로다가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는 대부분 당도가 설탕이랑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양 조절도 쉽고 맛도 더 좋을 거예요 그냥. 다만 요런 것들은 혼합비를 잘 보고 사야 되는데 스테비아 함량이 보통 0.몇 %에서 10% 정도까지 제품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 스테비아가 많으면 맛은 덜하지만 건강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아지게 되고 스테비아가 적으면 효과는 덜해지지만 맛이 더 좋아지게 되지. 요 중에서 효과 좋은 놈으로 원한다면 스테비아가 많은 놈으로 사면 되는 거요. 그리고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 요런 스테비아 혼합 감미료로 커피를 타게 되면은 스테비아랑 카페인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마실수록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커피가 된다는 점이요. 요게 아주 꿀팁이지 그냥. 우유나 크림 같은 건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 거고
하여간 잘 써먹으시라고 그냥.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혼합감미료들도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을 항상 잘 확인하도록 하쇼. 보면은 설탕이랑 말토덱스트린을 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말토덱스트린은 한마디로 전분이요. 쉽게 말하면 단맛 안 나는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런 게 들어갔다면 무조건 다 거르시라고 그냥. 그리고 요런 살이 안 찌는 감미료들은 그 원리가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되고 다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섭취 용량을 잘 참고해서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요놈들이 동물들한테는 독이 되는 성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 못 먹도록 취급에 주의하시라고 그냥. 마, 너 뭐 먹냐? 뭐야, 그거 동물은 먹으면 안 되는데. 내놔 임마. 내놔 자식아.